안녕하세요. 두자입니다. 오늘은 5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 30번 문항 같이 풀어볼 거예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즉 잘못된 단어 하나 찾기, 대부분 상반된 의미로 쓰인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건데 은근히 이 문항이 까다롭습니다. 괜히 3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메인 아이디어를 잘 잡고 끝까지 이제 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아닌 것들을, 아니어 보이는 단어들을 잘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어휘가 부족해서 캐치를 못하시면은 양자택일로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거니 하면서 풀어야 돼서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고 또 정답률도 덩달아 떨어지는 그런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해석을 간단히 해볼게요.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Connected to an experience. 그러면은 경험에 연결된 감정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감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불확실한 요 친구, 감정이라는 친구, 얘를 어떻게 쓸지 아직은 오리무중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런 이제 추상적인 지문들은 첫 문장 읽고 풀 수 있게 절대 내주질 않아요.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됩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오케이, 이것이 근거가 돼서 inaccuracies, 부정확성이 often hide, 가리고 난다. 무엇을? The full picture of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리고 난다. 그럼 전체 그림을 가린다 이랬을 때 전체 그림은 웬만하면 좋은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고 hide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좋은 걸 가리니까, 저해하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확성, 이것도 안 좋죠.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뭐 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기억이 좀 왜곡되는데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for example 박아버렸어요. 예시를 든다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예시를 앞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즉 메인 아이디어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뭐 옆에 적어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머릿속에 꽉 잡으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감정에서 기억이 나온다. 그리고 별로 좋은 뜻으로 안 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례 예시를 들어보러 갑시다. 자, 예시 안에 내용을 보니까 A company might decide to hire a consultant. 사람을 한 명 구할 수 있대요. 자문위원을 도와줄 자문위원을 구하는데 메이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할 사람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 동안에 그 컨설턴트가 보여줬다. 무엇을? Some personality trait. 성격을 보여줬는데 they clashed with a couple of the executives involved. 그러면은 수반대, 연루대,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어떤 실무진들 경영진이나 실무진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프로젝트니까 실무진 이렇게 할게요. 실무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프로젝트 동안에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Through the course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they were able to put aside, 미뤄뒀대요. 미루고 제쳐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젝트에 더 전념해야지 하고 제쳐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2번 컨플릭트 하면 갈등이죠. 그러면은 정확히 이 성격적인 갈등이 어디 나와요? 똑같이 이 위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2번은 문제가 없구나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In order to see their vision,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회사의 비전 또는 프로젝트의 비전, 목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become a reality. 이거 지금 C가 지각동사라 가지고 원형부정사 온 거고요. 투부정사일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적인 차이는 제쳐두고 일단 열심히 해. 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project was a success. 프로젝트가 어땠대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뭐 잘 된 거죠. Enabling the company to move forward and profit. 회사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잘 돼서 회사가 진일보하고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at a later date, 나중에 후일에 이전의 성공을 기억하는 그 회사가 표현했대요.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In hiring the same consultant. 그 성격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던
뭐 프로젝트 상으로는 합이 잘 맞았을 수 있어도 성격적으로는 죽이 잘 안 맞았던 그 사람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직접 이 사람이랑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진들이 같이 일하지. 그래서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결과 좋았으니까 다시 시켜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꽤나 그 헷갈리지 않게끔 그래도 단서를 많이 줬어요. 이전에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컴퍼니랑 executive 실무진이랑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자, 그래서 3번까지도 문제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The executives who struggled with his personality last time.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되면서 막상 실무진들은 who struggled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의 성격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may most vividly remember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지도 모른대요. 웬만해서 기억할 거래요. Their difficulty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는 것에서 있어서 결국에는 잘 되긴 했는데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다시 하라니 못하겠다. 그래서 in overcoming his personality related emotions 감정 소모가 장난 아니었다. 이 경우에 the success of the project 어쨌든 대를 보면은 꽤나 이런 소의 희생이 있었지만 좋았잖아요. 이게 fade into the background 이거 언제 나오죠? 영화나 이런 거 시나리오 같은 거 국어책에서 배우다 보면 fade in, fade out 영상이나 영화 같은 것에서 화면 전환이 이렇게 싹싹 되는 것들을 fade in, fade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ade into the background 뒤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배경으로 즉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As they focused on their previous experience. 지난 경험에 집중해 볼 때 기억이 안 났다. Colored by their feelings.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감정들에 의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친해졌다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부정적인 의미죠. 채색됐다는 거는 약간 이제 왜곡이 됐다는 의미, 편견이 생겼다는 의미 이러니까요. 그래서 discomfort의 감정에 의해서 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얼룩진 기억이 되어버렸는데 자 메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메인 아이디어는 잘 만나보는 거예요. 감정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full picture를 못 본다. 전체 그림이 뭐였죠? 사실 전체 그림으로 따지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왜? 이전에는 성공을 했고 그 중간에 좀 힘들었다. 그러면 전체 그림을 가린다라고 하면 장점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장점이 어쨌든 저번에 성공을 했는데 단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점은 줄어들고 fade into 하면서 단점이 부각됐다. 채색이 된 채로 불편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많이 남았다.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학생들이 4번을 그렇게 많이 골랐다는 겁니다. 이 답이 지금 5번이거든요. 5번 한번 보시면은 그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4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컨설턴트를 고용하자고 하면 안 되겠죠. 단점이 부각되니까 아, 나 이 사람 안 뽑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수가 더 어려워졌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완수는 어쨌든 프로젝트가 잘 됐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취했던 장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악랄하게 나왔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근데요 여러분 5번 요 completion more difficult가 애매해서 4번을 찍었다 하시면은 4번을 찍었을 때 5번 문장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랑 바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모순이 바로 생겨요.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디스컴포트가 아니라 편했다, 괜찮았다, 나 그 사람들이랑 다시 일할래 하고서 기억이 약간 거꾸로 왜곡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difficulty 나오고 struggle 해가지고 고생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comfort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5번에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이 돼야 됩니다. 자가검진이 돼야 돼요. 뭐가? They convince 그들이 설득했대요. 회사로 하여금 다시 이 사람 데려와 라고 설득을 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편안했으니까 다시 고용해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4, 5번이 한 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요 파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Making project completion more difficult. 이 프로젝트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바로 메인 아이디어랑 터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편했어. 이 사람이랑 일하는 거 좋았어. 결과도 잘 됐어. 다시 고용해. 근데 왜 프로젝트가 어려워지죠? 여기서 문항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줄어든다 뭐 이런 메인 아이디어랑 이 4번의 그 컴포트랑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문장 자체 5번에서 이 사람을 다시 고용하자 해서 고용했는데 어려워진다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좋으니까 고용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5번이 무조건 답이 됩니다. 4번을 택해놓고서 이 앞에만 슬쩍 보면은 그래 이 사람 좋으니까 다시 고용해 하면 말이 돼 보이지만 사실 복병이 여기 메이킹에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네, 이거 솔직히 5월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항은 더럽게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수일치 5번에서 수일치로 나왔고 웬만해서 어법이 그래도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되고 웬만해서 오답률이 어법이 되게 높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탑 15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15문항 아니 독해가 28문항 있는데 그 15위에도 못 들었다는 거는 반 안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뭐 잘 찍어서 요행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난이도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문법, 어법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항을 쉽게 내면서 이 뒤에 요런 문장 해석, 이 구문 해석을 하려면은 정확히 분사 구문을 알아야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된다는 거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법 문항 자체는 쉬운데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문제를 풀 때 틀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문법 무시하면 안 되고 결국에 문법 빡세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이 앞절 전체의 내용을 부사절처럼 이렇게 꾸며주듯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 앞에 내용이 이들이 그 컨설턴트를 고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프로젝트 완수가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해요. 자문위원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가 없어졌으니까 프로젝트 전체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딱 말이 다 떨어집니다. 논리에 맞게 떨어져요. 아까 4번을 골랐을 때처럼 difficult가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푸시면 된다고요? 메인 아이디어 잘 잡으시고 for example부터 천천히 연결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꼼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 독해력과 어휘력 가지고 푸셔야 되고요. 4, 5번이 약간 긴가민가 하셨다 하면은 이 뒤에 5번 문장에서 논리적으로 어색한 게 없는지를 잘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휘, put aside 같은 걸 몰랐다. 이러면 어휘 공부 더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분사구문 이거 나 잘 뭔지 모른다 하면은 제가 올려놓은 두 장 문법의 분사구문 파트 보시면은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